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됐었는데 OBS 한 기자가 사실 대외비였던 거를 질문으로 했다가 크게 좀 부딪혔었어요.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BS 최한성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신상 발언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이제 여기 업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 발언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대변인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예.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비공개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그건 엠바고와 완전 성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에서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OBS 기자 간의 설전을 잠깐 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대통령실의 기자단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실수로 만약에 대외비를 이제 비공개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걸 신상 발언까지 가지고 오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저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그리고 이 통실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답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나의 신상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걸 제지를 하는데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 기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통실에는 각 간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뭘 조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간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거기에서 개선책을 이루어 보는 것이 사실 관례인데 그게 맞고요. 근데 저런 공개된 브리핑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네가 잘못 발언해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공격받았다라고 또 저기도 찡찡거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보시는 국민들이 다들 마찬가지 심정이실 겁니다. 네. 이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는 것은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자리, 그게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자가 저기서 물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그야말로 아주 정제된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어떤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저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로 해야 되는 건데 저거 모습을 이렇게 국민에게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왠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 기자의 모습이 또 부적절하다고 해서 저 기자의 메일로 뭐 이렇게 너무 욕설이 담긴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실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생중계 브리핑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천호선 대변인도 굉장히 긴장을 해서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거의 못 먹었다.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당시 기자가 올린 글을. 그 정도로 대변인도 긴장 상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저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백업이라고 해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상되는 질문이라던가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기자도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해서 정제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저 언론인이 그만큼 정제된 마음으로 국민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카메라를 달면서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벨라토님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는데 비판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 맞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앞으로 질문을 어떻게 정제해서 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으로 질문하고 또 대변인은 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맞춰 나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원래 이 공개 기자 브리핑 룸을 시작한 것이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좀 찾아보니까 프랭크 루즈벨트 시절에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역사가 긴 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브리핑룸을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원래 실내 수영장이었던 곳을 이 브리핑룸으로 개조해서 그때부터 영상으로 국민들께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로 보면 굉장히 늦은 편이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말씀하셨지만 그때 잠깐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던 것을 다시 지금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대변인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자들도 어떤 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 정부의 아픈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우리 좀 윤핵관이 있잖아요. 그 말을 빌려서 하자면은 MB 정부 때는 청핵관이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익명 보도의 특성에 숨어서, 그리고 제한된 브리핑에 숨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 MB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기자들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본 거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든가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뒤에 숨어 있었던 거다. 그런데 저렇게 생중계하고 KTV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아까 죄송해요, 자꾸 청와대 얘기해서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도 기자도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로 국민께 보고를 하느냐, 얼마나 투명성의 입각의 원칙이 있느냐, 실력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일각에서 너무 뭐 기자들을 배려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양쪽 모두 검증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 굉장히 힘들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나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난 영상들로 확인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그 사실 확인도 없이, 그다음에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또 강효정 대변인이 하나하나 촌철살인으로 딱 짚더라고요. 니기리뽕님이 팩트 체크 없이 자기들 생각만으로 보도하는 기자는 엄벌에 처해야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는 얼마나 수준이 엉망진창이었나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또 한 달 전쯤 우리가 또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강효정 대변인에 대한 그 출입 기자들의 성토가 엄청 빨리 컸습니다. 말한다. 예, 빨리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뭐 재밌다, 재밌어 뭐 이렇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쌓여 있어서 저 기자도 굉장히 불량스러운 자세로 굉장히 신상 발언을 뭐랄까 아무 수치심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들이 고쳐지고 대변인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지켜줘야죠. 제가 한국 기자협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기자들한테 실제로 물어봤는데 오히려 상당수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좋다. 다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거 좋다. 다만 이제 이런 건의사항은 많이 나왔다고 해요. 짧은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과 이제 대통령실이 좀 논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과연 질 좋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질 수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 초기의 모습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무너진 계엄으로 인해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다가 자폭한 정부예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 준비를 고의적으로 안 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펜 하나도 없고.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제가 당시 상황을 좀 취재를 해보면 대변인이라던가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갔을 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저런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인수인계 없이 바로 됐을 때는 사실상 누가 저 자리에 가더라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저렇게 굳이 조롱하면서 했을까? 왜냐면 기자단은 누구보다 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어쨌든
정부를 대신해서 또 대통령실을 나와서 나오는 대변인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되는 언론은 서로 좀 존중하는 관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랑 지금을 좀 비교를 딱 해보니까 오 많이 발전했네요. 많이 발전했죠. 예.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윤석열 할 때는 외람되온 말씀이요. 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는 신상 발언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제 더 언론과 대통령실과의 이 소통의 모습이 아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뭐 신체적인 뭐 이런 공격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백악관 기자협회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매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백악관 취재를 한다. 미국에 대해서 보도하고 빛을 비추고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질문과 이외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공개된 질의응답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다는 그런 자세로 취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악관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기자들 보면 특히 이제 트럼프 기자들하고 질문할 때 보면 막 트럼프가 화낸데도 거기 앉아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너 질문하지 마. 막 그러는데도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기자는 질문을 해야 되는 직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해야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판단하시거든요. 저게 좀 아프더라도 물어야 되는 질문인가? 아니 왜 이 질문을 지금 저기 와서라 판단하니까 기자들도 아마 그런 사례를 좀 참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언니들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97만 8천 명 구독자가 네. 100명이 참 100만. 너무 더디게 가는 100만 명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네요. 우리 두 분의 응원 메시지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네. 여러분 뉴스 토마토가 참 언론입니다. 이 정치하는 언니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택과는 3대가 복을 받고 부모님이 건강해지고 시험을 볼 때도 다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뉴스토마토가 윤석열 계엄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방송을 했는지 이 패널들이 사실은 너무 피곤하다. 특히 우리 민주당 당직자들은 밤에 집회 현장 가서 맨날 눈 맞으면서 집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패널들이 뉴스토마토 꼭 나가자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정권을 무너지는데 열심히 하는 언론이다라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맞아요.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아진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뉴스토마토 기자는 케이블타이에 포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호박 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동영상이 공개되는 게 사실은 이 정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어떤 특종이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 점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칭찬만 하지 말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완벽해. 완벽하네요, 진짜. 저희 끝장뉴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는 뉴스 방송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창현의 창이 방송되고요.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